어떤 경우에도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랬던 것이고 지금은 치유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저 말에 들어있는 사무치는 외로움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깝기 그지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요. 친밀감, 인티머시는 인간의 중요한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내 편이 되어줄 단 한 사람을 간절히 열망하며 찾고 싶어 한다는 것 자체가 인간관계 전반에 친밀감이 부재한다는 진술의 다름 아니죠. 사람 사이의 친밀감을 형성해낼 관계의 기술, 삶의 기술이 없다는 자기 고백인 거예요. 그건 자기 내면에서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친밀감이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가 낯설고 스스로에게서 소외되어 있는 현상, 이게 핵심이에요. 이러한 자기 소외적 갈망은 여러 가지 다른 말로 표현되곤 하는데 연애나 결혼이 좋은 건 내 편이 생겨서야 라는 말이 가장 흔한 예죠. 이 기대가 머지않아 좌절로 바뀌지 않나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상대로부터 느껴지는 서늘한 거리감에 몸서리치면서 또 이렇게 갈망하죠.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해줬으면, 함께 시간을 보낼 첫 번째 대상이 나였으면, 함께 있을 때 내 얼굴을 쳐다봐 주었으면 등등. 이런 심리가 직장에서도 변형되어 나타납니다. 다짜고짜 자기 스타일의 선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하죠. 사람들이 나를 봐주고 나를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친밀감에 대한 갈망인데 공적 관계의 본래 목적이나 우선순위를 대뜸 뛰어넘어서 사적인 목적과 스타일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이런 태도는 원하는 것을 불러오기보다 직장 내부 관계를 교란시키는 역기능을 하기 십상입니다. 사람들이 왜 일터에 와 있는가라는 원초적인 부분을 무시하는 건데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그르치면서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드물게는 이런 태도가 성공을 거두기도 하죠. 예를 들어 성실하다거나 뛰어난 업무 역량을 발휘하는 등 다른 장점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성공은 한계를 드러내죠. 왜냐하면 보스가 신뢰하는 첫 번째 사람이 나였으면 나는 그런 보스만 있으면 모든 걸 바쳐서 일할 수 있어요. 이런 심리가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친밀감에 대한 갈망을 일에 섞어서 해소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다른 관계나 이슈를 다룰 능력이 업무 능력과 비례해서 발전하지 못하니까 역할이 커질수록 결국은 조직 생활의 한계를 드러냅니다. 이런 현상들이 모두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울먹이며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별건가요? 단순히 대답하자면 네, 별거예요. 당신이 바라는 것은 사소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느냐면 제 인생의 전반부를 몽땅 바쳐서 실패했던 이야기이자 클라이언트로부터 너무나 많이 듣는 똑같은 스토리텔링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끝모습이 우리는 서로 너무나 닮아 있더군요. 친밀감이라는 게 내가 착하게 열심히 살고 누군가에게 내 식대로 헌신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친밀감은 관계의 기술, 예술이니까요. 물론 긴 시간에 걸친 헌신이 친밀감을 만드는 토대이긴 하지만 관계의 기술 없이는 친밀감으로 이어지지 않지요. 관계의 기술은 마음의 기술입니다. 마음의 기술이 곧 삶의 기술, Art of Living이자 삶의 질을 좌우하는 관건이죠. 그렇다면 관계의 기술인 친밀감은 어떻게 생겨나는가? 나 자신과 관계를 잘 맺으면 됩니다. 자신에 대해 친밀하다는 건 자기 자신을 깊고 세밀히 들여다보며 이해하고 긍정하는 경험을 쌓아왔다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양질의 소통을 할 수 있어요. 자신에 대한 친밀함이 타인과의 친밀감을 끌어오는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관계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나의 결핍을 채워줄 누군가가 있을 거야. 그런 사람을 만나야겠어. 혹은 내가 누군가의 결핍을 채워주겠어 생각하는 거예요. 결핍과 결핍이 만난다고 해서 양쪽이 온전해지지는 않죠. 부정과 부정이 만나 긍정을 만들어내지 못하듯이 말이에요. 모든 위대함의 출발점은 나의 취약성과 결핍을 가만히 응시하는 데 있어요. 내가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바꿔나가는 꾸준한 태도가 타인에게서도 유사한 에너지를 끌어당깁니다. 비로소 양질의 관계의 친밀감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예 긍정 에너지가 더 강한 사람 위주로 관계 자체가 재편되죠. 이 때문에 수많은 치유가 영성가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고 허용해야만 당신이 그토록 원하는 바깥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런 힘을 내면의 친밀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내면의 공허를 메워줄 사람을 찾아 나서게 되죠. 그 여정이 끝나질 않아요. 실망하고 또 찾고 실망하고 또 찾고 상처받고 매달리고 자신을 의심하고 자학하고 말이에요. 거기에다 각종 담론과 이데올로기들이 환상을 부추깁니다. 사랑에 대한 낭만적 환상과 이데올로기, 소울메이트에 대한 영적 오해 같은 것들이죠. 최초의 자신 안에서 일어난 분열을 바깥에서 메꾸려는 노력은 같은 에너지, 같은 패턴을 반복할 뿐이에요. 현실의 연인이나 배우자와 갈등을 지속하는 근본 이유 중에 하나이고요. 모든 치유와 수행의 전반부는 바깥으로 치닫는 그 걸음을 멈추고 분열된 자신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데 바쳐집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에 대한 공감 능력을 감정적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 지성, Emotional Intelligence는 한 인간으로서 치유가 혹은 수행자로서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힘이 되니까요.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바라봐주는 힘의 다름 아니잖아요. 모두가 원하는, 절실히 원하는 바로 그것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나에게 줍시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었으면 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나 자신에게 베풀어 주세요. 친밀감,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내는 간단하고도 확실한 원리니까요. 물론 어떤 선택을 할지는 각자의 몫이겠고 어떤 선택에 잘잘못이 있겠습니까? 다만 나 자신이 무엇을 경험할지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자신이 선택한 바에 헌신하고 숙련하면 바로 그것을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얻게 될 뿐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